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잘 지내셨나요? 한 네, 달 잘 동안? 지냈습니다. 네. 네. 너무 바쁘시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지원서 문제도 있었고요. 네. 예, 바쁘게 지냈고 또 어저께는 PSAT 시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PSAT 시험 결과가 3일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저께 나왔고 텍사스는 어저께 나왔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은 또 이제 오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이제 텍사스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PSAT 점수가 뭐 좀 낮게 나왔는데 네. 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PSAT 점수가 낮게 나오면요, 뭐 그냥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지원할 때 PSAT 점수는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대학교 지원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점수는 아니고 이제 장학금에 필요한 거거든요. 네. 뭐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라고 해서요. 장학금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SAT는 대학 지원할 때 필요한 점수니까요. 그렇죠. SAT랑 PSAT랑 사실은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의고사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학력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단지 이제 PSAT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만 시험이 있고요. 네. 그 한국에서의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이제 이거는 장학금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준결승에 진출하고 또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네. 장학금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저도 PSAT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네네. SAT랑 뭐가 다를까 네. 했는데 원장님께서 간단하지만 네. 좀 구분 잘 되게 네네. 설명해 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그럼 장학금이면 우리 아이 꼭 잘 봐야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잘 봐야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시험이 1년에 한 160만 명 정도가 봐요. 이 시험을요. 그런데 세마이 파이널리스트 준결승에 뽑힌 학생들이 한 16,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결승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에세이랑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결승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 8,000명 정도 돼요. 그 많은 네. 학생들 중에서 8,000명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그렇죠. 정말 몇 명? 160만 명이 시험을 봐서 한 8,000명 와.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네. 사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장학금 때문에 우리 아이 PSAT 공부를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공부하자고 그러기도 좀 그렇고. 네. 근데 물론 뭐 성적이 이제 SAT랑 거의 똑같은 문제 유형이니까요. SAT 잘 하는 학생들은 PSAT도 잘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 어저께도 PSAT에서 만점이 나왔어요. 와. 예. 그린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어느 한국 학생인가요? 네, 한국 아닌가요? 학생이죠. 와. 예, 11학년이고 그린힐 고등학교 다니는데 SAT는 1,570점 받았었어요. 네. 예, 수학은 만점 나오고 영어가 770점 나왔었는데 PSAT는 어제 결과가 나온 걸로 만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PSAT는 뭐 점수가 좀 잘 못 나왔다고 해도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서 이제 SAT 점수 잘 나오면 되는 거고요. PSAT 점수가 잘 나와서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지원서에는 어워드 적는 란이 있거든요. 네. 상을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세마이 파이널리스트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파이널리스트는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널리스트는요, 지원서가 다 접수된 후에 그다음에 파이널리스트는 12학년 2학기 때 이제 뽑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늦게 뽑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원서나 이런 데 적을 수는 없는데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됐다라는 거는 지원서에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마이 파이널까지 올라가면 지원서에 사실 적을 수 있지만 그 PSAT 점수가 네네. 사실 지원서에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 네, SAT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SAT 점수를 적는 난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받는 데는 장학금이 이제 한 번에 이제 2,500불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기업에서 네. 주는 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네. 4년 동안 이렇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근데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도 어떤 대학은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안 줘요.
하버드의 자존심인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학생들은 거의 다 이거 해당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버드 같은 경우는 안 주고요. 다른 대학들은 이제 뭐 파이널리스트다 이러면은 뭐 세마이 파이널리스트, 파이널리스트 이러면은 굉장히 장학금도 주고 또 이렇게 네. 합격하는데 좀 도움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서에 그걸 네네. 적으면 조금 합격에 그렇죠. 유리할 수 있는. 네네, 그렇죠. 네. 상에다가 그걸 적어야 돼요. 아. 세마이 파이널리스트 됐다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또 PSAT 어제 결과가 나와서 네네. 잠깐 PSAT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계속해서 이제 이 시즌이다 보니까 이 대학 지원서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12월 하늘을 막아나는 그러니까요. 겨울이 네네. 됐어요. 이 UT 어스틴이나 텍사스 A&M 같은 경우는 12월 1일로 이제 네네. 지원 마감이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학 지원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립대학들은 뭐 1월 1일이 마감이니까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타주지만은 뭐 우리도 여기서 많이 지원하는 뭐 캘리포니아, 뭐 UCLA나 UC 버클리 같은 경우도 11월 30일 날 모두 마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대학들은 이제 지원이 다 끝난 상태고요. 사실 지금은 그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우리가 조기 지원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11월 1일하고 11월 15일 날 네. 조기 지원했던 학생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때입니다. 12월 15일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런가요? 네네. 오늘이 12월 13일인데. 네네. 사실은 코넬대 같은 경우는요. 네. 그저께 월요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서도 이제 캔사스에서 이제 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넬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와, 네, 굉장히 조기 지원해서요. 기분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때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초조해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이제 잘 나와주면요, 더 이상 뭐 1월 1일 날 추가로 이제 사립대학들에 지원할 필요 없이 이제 정말로 모든 그 지원 작업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조기 지원한 학생들은 뭐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조금은 초조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합격이 확정된다면 이제는 합격했다 하고 좀 긴장을 풀고 네네.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즐길 수 있을. 그래서 조기 지원한 학생들은 그 꿈에 이제 조기 지원을 많이 해요. 그렇죠. 12월 중순에 네. 결과 나오면 나 이제 끝이다. 네.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제 물론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는 좋은데요. 그 기쁨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12학년 때 성적을 갖다가 또 그런 공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요. 제가 네. 이제 몇 차례 이제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받은 합격증은요. 네. 사실 대학 측에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합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요. 합격에 이렇게 너무 취해 있지 말고 뭐 12학년 마치는 그날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직 뭐 아이가 어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네. 그렇다면 이미 합격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 이 합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1일 날 뭐 지원을 한다든지 11월 30일 날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뭐 조기 지원 11월 1일 날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12학년 때의 성적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11학년 때까지의 성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2학년 때는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는지에 대한 것만 들어가요. 과목. 네. 수강 과목만 지원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11학년 때의 성적과 12학년 때 이런저런 과목을 듣겠다는 내용만을 보고 이제 합격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때까지의 성적은 뭐 바뀔 일은 없지만은 12학년 때 듣는 수강 과목은 지원 후에 학생들이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P 피직스를 12학년 때 듣겠다고 지원서에 적었다가 네. 대학에 지원한 후에 레귤러 피직스로 이제 수업을 낮춰가지고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학생에 대해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제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 입장에서 이제 AP 피직스를 듣는다는 가정 하에 이제 합격증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안 듣고 다른 과목으로 바꿨거나 낮추게 되면 이제 그런 빌미가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과목을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 그냥 AP 피직스를 끝까지 듣는다고 할지라도 네. 점수가 뭐 C나 D가 나오고 뭐 이러면요.
학교에서 이제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야, 난 이렇게 C나 D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합격을 안 해줬을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나중에 합격이 취소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12학년 때는 과목을 처음에 들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거나 아니면 학점을 너무 낮게 받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조심을 해야죠. 네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 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한 50위권 정도 하는 대학에 이제 정치학과로 지망을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 이제 완전히 문과 학생이에요. 영어랑 이제 역사 이런 거 강하고 또 디베이트 대회 나가서 이제 상도 많이 받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수학하고 과학 과목은 이제 굉장히 좀 잘 못하는 그런 좀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12학년 때 지원서에다가 수학을 자기가 AP 칼큘러스를 듣겠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이제 AP 칼큘러스를 12학년 1학기 때 듣고 F를 받게 됩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이 학생은. 그래서 저에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 F 받았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뾰족한 수 없어요. 그건 대학에 연락해야 됩니다. 대학에 네. 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학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다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학생이 이제 대학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이제 정치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뭐 공대생이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정치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2학기 때 다시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2학기가 끝나간 한 5월경에 또 다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 또 저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 학생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요. 5월경에 저 잠깐 좀 얘기 좀. 그래서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무슨 어떤 일이냐고 이제 했더니 이번에 그 2학기 때 또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또 F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방법 없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 다시 연락을 해라.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랑 상의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어떤 조치가 있을지 이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학교에 또 연락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학생에게 이제 에세이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에세이를 하나 더 쓰라고. 네. 뭐 약간 사유서 같은 건데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전문 용어로 반성문이죠. 반성문. 네, 반성문을 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학생이 이제 반성문을 쓰고 또 저희가 이제 반성문 좀 가다듬고 해가지고 네. 다시 제출해서 그래서 무사하게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입학은 입학은 했군요.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학생이 만약에 F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다 연락을 안 하고 그냥 합격한 상태에서 네. 이랬다면은 거의 뭐 8, 90%는 아마 합격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유가 있으면요, 숨기지 말고 어차피 네. 나중에 다 알아요. 학교에서 대학층에서 다 알게 대학에서 되니까.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F를 받는다든지 또는 과목을 자기가 바꾼다든지 할 때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과목을 바꿔야겠다. 뭐 아니면은 성적이 좀 이렇게 잘 못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방법을 줍니다. 그럼 뭐 대신 이거를 해라, 뭐 네. 저걸 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0385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12학년 때 들은 과목이나 성적을 이제 12학년 마친 다음에 보내게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불합격으로 바뀌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제 10개 대학에 지원을 해서 5개 대학에 합격을 받으면 5월 1일까지 그 5개 대학 중 1개의 대학을 선택해서 디파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디파짓을 건다는 건 이제 그 대학에 가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이제 자기가 디파짓을 건 대학에서는 이제 이 학생에게 7월 1일까지 12학년 성적이 포함된 최종 고등학교 성적을 다시 보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12학년 성적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들은요. 그래서 7월 1일까지 보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보내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보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제 합격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 이제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네 정원은 1,000명인데 그리고 또 한 1,000명 정도가 등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합격증을 발행을 했는데 1,200명이 등록을 하게 되면요. 네. 그 200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불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다행스럽게 1,000명이 정원인데 뭐 900명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요. 자기가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도 상관이 없죠. 그냥 합격이 합격이죠.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200명 등록이 초과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1일 날 최종 성적을 보내고 나서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 너무 황당하게 되는 건데 왜냐면은 5월 1일까지 다른 대학에는 이제 자기가 진학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학에서 이제 합격 취소가 나오면은 그 대학으로 다시 다른 대학으로 갈 수도 없고 네. 여기서는 이제 끝이 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보내 가지고 이제 통보를 받고 합격이 취소됐다라고 하면은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막판에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끝까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12학년 끝까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 7월에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UC 얼바인이 7월 1일 날 최종 성적표를 받고 합격을 취소시킨 학생이 무려 500명이 됩니다. 와, 500명. 네.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학교 측 얘기로는 최종 성적표를 7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네. 그리고 12학년 2학기 최종 성적이 최소 요구 학점인 C학점보다 낮은 학생들 네. 대상으로 이제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500명이나 취소를 하니까 이제 반발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그랬겠죠. 예, 결국에는 이제 하워드 길맨 UC 얼바인 그 캠퍼스 총장이 사과를 하고 300명의 학생들은 구제해주고 그래도 여전히 200명은 합격을 취소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네네. 생각을 끝까지 긴장을 하고요. 합격의 기쁨을 잠시 나누지만 그 이후에 12학년 끝까지 마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계속해서 이제 지원서 그리고 대학 합격하고 나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셔서 또 저희 대학 지원 그리고 이제 조기 지원한 후에 합격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특히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유의하셔야 될 사항 알려주셨습니다. 합격 후에도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합격증을 받고 나면요. 이제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나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꼭 그 부분을 좀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학생들도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동안 네네. 지원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SAT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네네. 참 노력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었으면 맞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되긴 하지만 네네. 정말 잘못하면 또 그렇죠. 운이 나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뭐 등록이 많이 안 됐다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등록이 많이 됐다면은 네. 그중에 학교에서는 학생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 이상을 받으면 학교에서는 적자가 되거든요. 네. 한 명당 왜냐하면 컴퓨터도 더 있어야 되고 기숙사도 더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네. 그거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어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뭐 조기 지원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 정시 지원이라고 하나요? 일반 지원은 사실 뭐 UT나 UC처럼 대학이 이미 지원이 마감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죠. 1월 1일에 마감을 앞둔 학교도 있다고 예전 방송에서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1월 1일이 지나서 마감이 되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네. 아직 12학년인데 네네.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들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기회가 있나요 아직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1월 1일 날 마감하는 학교들이 이제 사립대학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거의 모든 그 지원 여정이 이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특히 우리 텍사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1월 1일까지로 마감이 되는 학교가 오히려 훨씬 더 적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UT 캠퍼스 중에서 UT 어스틴이 12월 1일이 마감이고요. 네. 그다음에 텍사스 A&M 캠퍼스 중에서 컬리지 스테이션만 12월 1일이 마감이에요. 그
그밖에 라이스 대학이 이제 1월 1일 그리고 SMU가 1월 15일이 마감이죠. 네. 그러니까 텍사스 내에서는 이 4개 대학을 제외하고는요. 마감이 2월 달 또는 그 이후로 이제 마감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베일러라든지 TCU 이런 대학은 2월 1일이 마감이고요. 네. 어스틴 컬리지라고 이제 리버럴 아트 컬리지가 있는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3월 1일이 마감이고요. 네. 휴스턴 대학 같은 경우는 4월 1일 그리고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UT 달라스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 마감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한국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 한국은 요즘은 저도 떠난 지 오래돼서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의 뭐 같은 날 지원하지 학교를 골라서 지원하지 않았나요? 좀 어쨌든 미국보다는 네. 굉장히 심플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원장님도 되게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예. 학교는 언제가 마감이고 저 학교는 언제가 마감이고 맞습니다. 또 조기 지원은 또 날짜가 다르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도 이제 이때 지원해야 되고 또 그걸 많이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 이게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학교 지원하고 싶었는데 정말 까딱 잘못하면 갖다 잘못하면 놓치게 되고 네. 또 이 학교 지원했는데 지원이 끝났나 보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이 끝났으니까. 근데 사실상 그 대학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잘 리서치하고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네네. 텍사스 안의 대학은 아직도 그 마감이 끝나지 않은 학교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한 아. 4개 대학 빼고는 다 마감 안 했어요. 아직요.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 잠깐 채팅창 보고 갈게요. 네네. 6476님께서 한국 애들은 지금 수능 성적표 받아서 멘붕이 왔거나 싱글벙글하거나 할 것 같다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거기도 한국도 사실 고3 마지막 성적이 안 들어가서 그 기말고사를 아예 안 보는 애들도 많대요. 그럼 나중에 또 성적 이렇게 보내라고 하나요? 그거를요?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 놀고 네네.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한국은 네. 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한 번만 시험 맞아요.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1832님께서는요. 옛날에도 저스틴 원장님 같은 분이 계셨더라면 저도 하버드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유유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본인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것 같아요. 중요해요. 네. 예, 작전도 잘 짜야 되고요. 조기 지원도 작전, 마찬가지고요. 네. 작전도 잘 짜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저스틴 김 원장님께서 매달 한 번씩 나오셔서 네.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아직 지원 작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거는 또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12학년 학생하고 학부모님하고 만나서 이제 지원 작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었는데 왜냐하면 이 학생이 12학년인데요. 아직 네. 지원서를 작업도 시작을 안 했어요. 예, 지원을 안 그래요? 한 게 아니라 지원서 네. 작업을 아직 필라웃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뭐 빠른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70위권 정도 받기라면요. 네. 사실은 아직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원서 작업을 할 때 사실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그 부분이 에세이 작업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마감 일자가 뒤로 잡히는 학교들은 에세이를 사실 거의 요구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원서 필라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서 작업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또 텍사스 내에 있는 대학들은 어플라이 텍사스라는 지원서 하나만 쓰면은 텍사스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라이스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사스 내에 10개 대학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서 한 개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에세이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물리적으로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네. 지금 좀 늦었다 생각하는 아직 지원서도 작성 못했다는 네. 이 학생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을 그러니까 우리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서 부모님이 좀 애타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작을 해서요. 지원서 작업해가지고 지원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UT 달라스가 지원서 마감이 7월 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벌써 UT 달라스 합격했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 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입학 사정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입학 사정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UT 어스틴처럼 12월 1일이 지원 마감일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 전에 뭐 11월 달이든 뭐 10월 달이든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자마자 오픈하지를 않고 다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12월 1일 날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입학 사정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UT 달라스처럼 지원 마감일은 7월 1일이지만
그 전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그냥 바로바로 오픈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통보를 해줍니다. 예, 그게 네.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원 마감일은 7월 1일이지만 빨리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빨리 답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원해 다음 주에 뭐 합격 이렇게 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링 어드미션을 하는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은 좀 일찍 지원하는 게 좋아요. 7월 그럴 것 1일이 같아요. 마감, 네. 7월 1일이 마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까지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빨리 지원을 하면,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제 합격증이 빨리 앞쪽에서 많이 소진이 되면 뒤에서 합격증을 많이 못 주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는 네. 앞쪽에서 빨리 지원하는 것이 또 합격이 이제 초반에 많이 좀 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UT 달라스에 만약에 합격을 네. 7월 1일 훨씬 전에 이미 한 학생들은 그 등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디파짓을 언제 5월 1일 날 해요. 그것도 그것도요. 똑같은가요? 그리고 UT 달라스 같은 경우는요, 뭐 텍사스 A&M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질문 거기 이제 물어봐요. 너 우리가 합격을 줬는데 네. 너 이 합격을 받겠냐 안 받겠냐? 그걸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요, 나는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렇죠. 지금 답을 쓰면 안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그걸 뭐 지금 안 쓴다고 해서 뭐 나중에 피해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로 난 다른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나 그냥 안 할 거야라고 그냥 하면요,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예, 그 UT 달라스에서 이제 다른 학생에게 이제 합격증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는 또 다른 학교가 안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내가 다른 대학을 갖다 가겠다라고 하고 다른 대학에서 합격증을 받은 게 있다면은, 확실하다면은 뭐 다른 학생이 오히려 또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100% 확실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대학에서 입학 그 사정을 할 때 이렇게 UT 달라스처럼 롤링 어드미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대충 알 수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은요, 롤링 어드미션 하는 학교들은 한 순위권이 100위, 뭐 70위, 80위 그 바깥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들이 뭐 한 100위권이다라고 하면요,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감일 전에 좀 초반에 빨리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원장님, 제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100위권, 70위권 네네네.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한 건데 네네. 미국 전체 대학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3,500개 뭐 이렇게 됩니다. 와, 네. 굉장히 많네요.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100위권, 제가 그 한 100위권 조금만 넘어가도요, 뭐 캔자스 대학 같은 경우는 한 110위권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대학도 사실은 합격률도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뭐 2,500개 이렇게 대학이 되지만요, 3,500개 대학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지원서 잘 작업해가지고요, 네. 보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계속해서 이 롤링 어드미션 이야기 더 할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네네. 다음번에 이야기하셔도 하겠죠. 안 늦겠죠. 1월에 오셔서 1월 그 이야기는 달에. 조금 알겠습니다. 더 롤링 어드미션에 대해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이제 좀 늦게까지 네네. 지원을 해도 되니까. 네네. 이제 겨울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학생들요. 맞습니다. 겨울 방학 때는 항상 바쁘시죠. 겨울방학 때는 저희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제일 바쁘고요. 이번 네.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는 하루에 수업이 8시간이에요. SAT, 뭐 와. ACT. 뭐 ACT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중에 겨울방학 때만 가르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CT, 그래서 이제 오늘 ACT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이제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뭐 가르쳐주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ACT는 SAT는 많아도.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겨울방학에만 하니까요. 하루에 8시간씩 하고 뭐 4시간씩 하는 것도 있고요. 하프데이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네. 제일 바쁘게 보내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럼 다음에 앞으로 있는 그 SAT와 또 ACT는 언제 있는 거죠, 시험이? ACT는 이제 2월 달에 있고요. SAT는 네. 3월 달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요, SAT 공부 성적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요, 공부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는요. 네. 공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안 보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럼 성적이요, SAT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공부를 스탑하면 점수가 또 이렇게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야 되고요. 네. 뭐 2년,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네.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고 또 성적도 네네. 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길게 늘리는 것보다는 네네.
짧고 굵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또 네네. 점수화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제 저희 인사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방학도 다가오고 또 12학년 학생들 지원서 뭐 지원이 끝난 학생도 있고 지원서 작업 마무리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합격된 학생도 있고 또 불합격된 학생도 이제 벌써 조기 지원에서 나오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그렇지만 또 1월 달에 또 정시 지원도 있고 앞으로 2월, 3월 달에도 지원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또 지원이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 날 UT 달라스 같은 경우 마감이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SAT 점수가 내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아직까지 답이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UT 달라스 같은 경우. 그럼 뭐가 지금 그쪽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 거랑 비교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자기 생각할 때 이게 SAT 점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SAT 시험을 봐서 3월 달에 봐서 그것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끝난 거 아니니까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물론 12학년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겨울방학에도 너무 놀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오늘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